망망대해를 떠도는 여러분에게 유리병을 던져버리겠습니다. 맞아? 네, 그렇게. 좋다. 좋아요. 던지십시오. 유리병 편지를 뭐였죠? 던질게.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저는 세상 모든 것들에 관심 많은 강 작가입니다. 저는 채널 주인 소요고요. 저는 혜화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왕. 자, 오늘은 이제 채널을 뺏겼어요. 예, 해적당했네요 또.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진행을 강 작가님이 대신 한번 맡아서 새로운 느낌으로다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호. 다음 소위편을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말하면은 저와 이제 소요가 팟캐스트 옆집에서 팟캐스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 옆집의 대학원생이라는 인문교양 팟캐스트인데 같이 하다가 보니까 여기도 한번 놀러 오고 싶다 해가지고 합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 작가님이 골라오신 작품은 뭔가요? 제목은 예, 마틴 맥도너 감독의 이니셜인의 벤시입니다. 제목부터 뭔가 그렇죠. 아우라가 뿜뿜. 평생 처음 듣는 단어들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저는 그 벤시 이게 약간 블리치라든지 아니면은 스타크래프트에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벤시가 무슨 마녀 뭐 이런 느낌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망령이라는 뜻이고. 아하. 뭐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그렇습니다. 이 영화를 제가 고른 이유가 그 다음 소위편이 저번 주에 나왔겠죠? 네. 다음 소위와 함께 이제 외국 영화 탑 5 중에 1위를 가져오려고 했으나 원래는 1위는 괴물이라는 영화였는데 아쉽게도 제가 골랐을 때 상영 중이었어요. 그래서 소요가 상영 중인 영화는 안 된다. 탈락 해버렸고 지금 1위 안 되니까 2위 해야지. 2위가 플라워 킬링 문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는 러닝타임이 3시간 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컷을 했고요. 3위인 보이 이즈 어프레이드라는 영화를 해보자. 네. 그래서 보이 이즈 어프레이드 영화를 할게 하고 러닝타임 봤더니 3시간이었습니다. 비빅. 그래서 4위까지 밀려와서 결국은 이니셜인의 벤시를 하게 됐습니다. 5위는 뭐예요? 5위는 스티브 스필버그의 파벨만스라는 영화였고 5위를 할까 하다 파벨만스는 좀 더 대중적인 느낌이어서 파벨만스 할까 하다가 그래도 좀 하드한 거 한번 해보자. 하드한 거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니셜인의 벤시를 골라왔습니다. 네. 앞서 말한 영화들도 상당히 좋은 영화니까요. 한번 궁금하시면 2023년에 이제 좋은 영화니까 봐보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다들 보시고 오셨죠? 네. 어때는 간단하게 말해보고 시작해볼까요? 일단 제목을 외우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죠. 빨리 봐야 되는데. 근데 제목이 뭐더라? 어린 시기에 모시기였는데 이런 느낌이죠. 네. 그리고 그래서 봤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배경이 참 이쁘다. 맞아요. 아일랜드. 여기 있으면은 도파민 치료에 아주 탁월하겠다. 그렇죠. 제도 도파민 가능하죠. 네. 디지털 디톡스. 네네네. 그런 게 이제 그 내용과 같이 버무려져서 맞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인상은 그랬습니다. 예. 저는 여기가 이제 아일랜드잖아요. 예. 그래서 아일랜드 하면 떠오르는 거. 피셔맨 니트.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그 복장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니트 티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울 니트의 어떤 종주국의 모습을 보는 그런 게 좀 즐거웠고. 희한하게 즐거웠네요. 네, 그게 즐거웠어요. 그거랑 이제 뭐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또 약간 뭐랄 거 되지? 자연경관 이런 거 이제 막 아일랜드라든지 스코틀랜드라든지 저기 그 그린란드라든지 이런 아이슬란드 이런데 그런 데를 가보는 게 로망이어가지고 맞아. 그렇구나. 딱 그거 보면서 여기는 진짜 창문을 열면 유튜브보다 훌륭한 것들이 있겠다. 맞아. 나도 그 생각했네. 이런 생각했어요. 그렇죠. 자연건강이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느낌 이제 이거 다 보고 나서 좀 힘들었거든요. 사실 영화가. 왜요? 굉장히 정적이고 엄청 정적이죠. 지루하고 지루한가? 지루하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 갈등이 되게 숨겨져 있고 이러니까 힘들었는데 그 영화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동명의 연극 희곡이 원작이다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해를 해버렸습니다.
이래서 이거구나. 연극으로 하려고 만든 거라서. 약간 그런 느낌 있어. 연극 보는 느낌. 감독이 원래는 연극 희곡 작가였어요. 마틴 맥도나라는 감독인데 연극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름을 들어보실 수 있는데 필로우맨 그 사람이에요? 작가가 마틴 맥도나입니다. 예. 그러면 또 보셨나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또 이해가 되긴 하네요. 왜 저따구로 영화를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는 필로우맨을 아시는 분이 보신다면은 그러면 상당히 이제 수위가 낮아졌네요. 그렇죠. 순한 맛이에요. 진짜? 필로우맨에 비하면 순한 맛이고. 이 사람이 이제 마틴 맥도나라는 감독이 아일랜드 사람인데 지금은 뭐 아일랜드의 셰익스피어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쓰리 빌보드라는 영화로 아카데미에서 각본상도 받았었고 이니셰리의 벤시도 각본상 후보에 올랐던 영화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가볼까요? 기린. 네. 예,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무슨 제목이냐 하실 텐데 이니셰린의 벤시. 이 영화의 배경은 이니셰린이라는 아일랜드 본토와 떨어져 있는 가상의 섬입니다. 그러니까 이니셰린이라는 이름의 가상의 섬이 영화의 배경이고요. 시대 배경은 아일랜드의 내전이 벌어지던 1923년 4월쯤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100년 전이네요. 그렇죠. 근데 옷이 그러네. 그렇다고? 너무 신기하다. 왜? 지금도 그런 옷 입어. 그러니까 지금도 입어서 신기하다는 거예요. 100년 그치? 전인데. 이제 헤게모니를 어느 곳에서 점령을 했느냐.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영향권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복장을 택했다는 게 신기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등장인물은 간단합니다. 일단 주요 인물은 두 명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제 콜름이라는 인물 그리고 파우릭이라는 인물인데 네. 두 사람 다 이니셰린 마을에 살고 있고 그 이니셰린이라는 섬이 아주 작은 섬이에요. 아주 작은 섬에서 모든 마을 주민의 이름을 알고 있을 정도. 행동 반경이 크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뭐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안다.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고 딱 세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장소가 나오죠. 파우릭 집, 콜름 집, 펍 그리고 잡화점 네 장소만 나오는 거 아주 성당도 나오는구나. 그리고 하여튼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아주 조그만 섬이어서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공간 배경이고요. 주로 이제 인물. 예. 콜름의 집에서 펍으로 가는 길.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그 길. 이게 문제의 길 일단 얘기해 문제의 보겠습니다. 길. 아무튼 콜름이라는 인물은 60대 남성이고 바이올린 연주와 작곡의 꿈이 아주 뜨글뜨글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보더콜리 한 마리와 함께 혼자 살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요. 그리고 파우릭이라는 인물은 40대 중반 정도 되는 남성인데 여동생과 그리고 당나귀 한 마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우릭의 여동생인 설리번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파우릭과 함께 살고 있지만 어떤 도시로 나가서 자기만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인물이고요. 저 시대 관점으로 봤을 때는 노처녀. 노처녀죠. 그리고 좀 똑똑하고 그렇죠. 진취적이고 진취적이라고 할 수 있나? 예.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지혜롭고 현명하지만 넘어갑시다. 네. 예. 그리고 도미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20대 남성이고요. 약간 알코올 중독기도 좀 있고 정서적인 불안도 좀 있고 아버지한테 가족 폭력도 당하고 하지만 마을 주민들하고 다 친해지려고는 하는데 마을 주민 하나같이 다 별로 안 좋아하는 그리고 마지막 매코믹 부인. 예스. 이 양반이 장난 아닌데 80대 여성 정도이고 아주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어딜 가도 배경처럼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벤시일까요? 벤시의 형상화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형상화된 벤시다. 이미지적으로 형상화된 벤시다라고 해석을. 진짜 그냥 너무 무서워. 어디서 저런 배우를 데려와서 뭐야? 실제로 극중에서도 이 말코닉 부인을 만나면 깜짝깜짝 놀라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해가 됩니다.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약간 같이 사진 찍으면 자동으로 심령 사진 돼. 맞아. 눈을 의심하게 될 거예요. 오씨 뭐야? 할머니구나. 이런 느낌.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파우릭이 평범하게 그냥 콜룸의 집에 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콜룸 집에 가져가서 문을 두드리죠. 콜룸 씨, 페버스 맥주 한잔 합시다. 근데 콜룸이 대답이 없어. 오늘따라 말이 없다. 오늘따라 대답이 없고 그냥 멍하니 책상만 보고 있어. 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 파우릭이 그냥 혼자 펍에 갑니다.
오늘따라 왜 저러지? 오늘따라 왜 저러지? 이상하다. 뭐 안 좋은 일이 있나? 이러면서 펍에 갔더니 사람들도 그래요. 왜 오늘은 콜룸이랑 안 왔어? 그러게요. 콜룸이 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고서 파우릭이 아무래도 찜찜했는지 다시 콜룸의 집에 찾아갑니다만 콜룸의 집에는 아무도 없고 전축 음악 소리만 들리고 있죠. 네.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이상하다 하면서 펍으로 가는데 거기서 콜룸과 마주칩니다. 펍에서 콜룸과 마주치는 파우릭. 이제 파우릭이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콜룸 씨, 아까 왜 집에 안 계셨어요? 하는데 콜룸이 뭐라고 하냐? 콜룸이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콜룸이 그냥 딴 데 가버립니다. 딴 데 앉으라 하면서 마을 사람도 이상하게 여겨요. 왜냐면 두 사람이 진짜 매일같이 펍에 와가지고 흑맥주를 마셨었나 봐. 아주 친한 사이였고 마을 사람들도 다 익히 알고 있는 아주 절친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도 두 사람이 싸운 게 아닌가 의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편하게 맞아요. 즐겁게 맥주를 마시던 사이였는데 그래서 파우릭이 콜룸에게 갑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내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콜룸이 아주 이상한 말을 하죠. 그냥 자네가 싫어졌어. 답답해. 이게 뭐야? 이해가 안 됩니다. 파우릭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리고 파우릭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펍에 나가는데 이게 장면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네. 잘하고 있니? 네. 잘하고 있어. 오케이. 자신감을 가지세요. 오케이. 뭐야? 그러고 나서 파우릭은 펍을 나서는데 도미닉이 와가지고 도대체 콜룸이 왜 저런데요? 하지만 파우릭은 쌀쌀맞게 도미닉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 파우릭이 너무 웃긴 게 이 눈썹이 그렇죠. 8시 20분이란 말이죠. 일품이에요. 맞아. 그 우울한 눈썹이 정말 그게 일품입니다. 약간 웃긴 포인트예요. 너무 억울해 보이고 너무 답답해 보여.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누가 봐도 그냥 순진한 사람이야. 그 이상면 소? 소수형처럼 정확히 거의 시옷에 가까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기분이 안 좋고 막해. 막한 사람을 딱 한 명 고르자면 바로 파우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눈썹이 아주 일품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11시 20분 눈썹을 하면서 도대체 콜룸이 나한테 왜 저럴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펍에 파우릭이 갔는데 이제 콜룸이 다른 사람들이랑 즐겁게 바이올린 키면서 놀고 있어요. 그렇죠. 너 나한테는 그렇게 하더니 질투가 날 수밖에 없죠. 날 수밖에 없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럼 아쉬운 대로 파우릭은 뭐 도미닉하고 술을 마십니다. 뭐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유일한 마을의 외톨이니까 네. 옆자리가 공석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도미닉은 누가 와도 반기는데 누가 와도 헛소리를 하는 인물이에요.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여자 얘기라든지 뭐 술 마시자는 얘기라든지 그런 의미 없는 대화가 파우릭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이 마을이 워낙 좁으니까 이 안 마주칠 수가 없습니다. 파우릭이 가축을 몰고 가다 또 콜룸과 마주칩니다. 당연히 파우릭은 콜룸과 대화를 시도하겠죠. 끈질겨 사람이 참. 끈질깁니다. 얼마나 끈질긴지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펍에 가기 전에 집에 들리겠다고 하지만 콜룸은 여전히 묵묵무답입니다. 네. 그 와중에 설리번은 파우릭에게 자신의 외로움을 말합니다. 이 섬에서 있는 게 너무 답답해. 지긋지긋하지만 파우릭은 이렇게 대답하죠. 야, 뭐가 지긋지긋해? 얼마나 재밌는데. 얼마나 좋은 동네냐. 이렇게 무시해버립니다. 또 파우릭 콜룸 집 찾아갑니다. 이거 반복이야, 영화가. 또 콜룸 집 찾아갑니다. 하지만 콜룸은 이미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또 펍으로 갑니다. 또 펍으로 갔는데 여전히 콜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룸도 어디 갈 데가 없어 사실. 맞아. 너무 갈 좁아요 데가 없어. 거기니까. 집안이 펍니까 안 마주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생산 활동을 하는지 맞아요. 맨날 일어나서 술 마시고 자고 일어나서 술 마시고 자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영화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부러 이 감독의 인터뷰 영상을 짧은 영상을 봤었는데 일부러 이렇게 아주 한정된 공간, 아주 동떨어진 공간을 설정했다고 해요. 거기서 오는 그 인간적인 부딪힘을 거기서 어떤 극적인 느낌을 가지고 오고 싶었다라고 한 내용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로 꾸밀 걸 생각하면 장소가 적은 게 맞아요. 좋죠.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다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마주칩니다. 네. 네. 도무지 답답한 파우릭이 이제 콜룸한테 따집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 그렇지 왜 예전하고 달라졌냐. 그랬더니 콜룸이 파우릭에게 자신이 쓴 곡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 인생은 음악을 작곡하면서 살고 싶다. 더 이상 나에게 낭비할 시간이 없다. 더 이상 남은 인생은 너와의 무의미한 수다로 끝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파우릭 입장은 달라요. 파우릭은 아니 그거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의미 없는 수다가 아니라 그냥 즐겁고 평범한 수다지 않냐. 나이스 앤 노멀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은 확실히 이제 아일랜드 쪽 영어가 단어들이 쉬워요. 잘 들리죠. 맞아, 그렇더라. 맞아. 그러니까 뭔가 딱 뭐라고 해야지? 직관적으로 생각나는 그 단어들을 쓰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재미가 있고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의 가치관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콜름은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야. 더 이상 이 좁아 터진 섬에 갇혀가지고 그냥 평범한 이야기나 나누면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고 본인은 위대한 음악을 작곡하고 싶고 영원히 남을 만한 음악을 작곡해서 연주하고 싶고 그런 어떤 자기 인생의 가치를 찾고 싶은 인물인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양쪽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약간 파우릭 같은 성격이어서 사람이랑 갈등 만드는 거 싫어하고 나이스하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성격인데 여기서 콜름 얘기를 듣고 그 좀 이해가 됐던 게 이 장면이었나? 여기서 파우릭이 콜름한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혹시 죽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re you dying? 맞아. 그래요. What? 그렇게 반응합니다. Are you dying? 이러는데 콜름이 아니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생각해 보면 사람은 죽어가잖아요. 그쵸.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데 그 시점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콜름이 여기서 또 60대 남성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이제 100년 전이니까 수명이 더 짧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죽어가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 이제 이 일상에 충분히 현타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여기 배경이 도파민 디톡스하기 너무 좋다라고 하고 행동 반경이 짧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환경에서 이 갈 수 있는 데가 펍 그리고 대화 이거밖에 없는 이거의 지루함을 느껴서 좀 이렇게 생각이 많아진 게 아닌가 그럴 수 있는 환경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답답해 죽겠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가 굉장히 초반인데 계속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아니 그러면 콜름은 파우릭이 귀찮으면 파우릭한테 얘기를 하면 돼요. 나는 이래서 너랑 얘기 귀찮고 말 걸지 말고 그걸 좀 충분히 좀 시간을 들여 정성스럽게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무시를 해버리잖아요. 다짜고짜. 그렇죠. 근데 뭔가 얘 말해도 근데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래도 뭐 얘기를 아무튼 그리고 파우릭도 좀 이만하면 그래 나도 너랑 안 놀면 되지 이러면 되는데 그렇죠. 끝까지 그 답을 구하고 끝까지 그 답을 말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진짜 안 맞아. 이 답답함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보면서 느꼈어요. 저는 끝까지 이것은 해결이 안 되겠구나. 진짜 최저군요. 네, 그러면은 나 이제 남은 러닝 타임 동안 고통을 받겠다. 그렇지. 이게 느껴지니까 그 예상을 하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난 오히려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것 같아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도 이해는 되고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 지금 무슨 답답한 상황이냐.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이입을 시켜보자면 그 연인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헤어지자고 해. 왜 헤어지자 그러니까 난 내 인생을 너와 함께 있는 시간과로 인생을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보내고 싶어. 그럼 어쩌라는 거. 그렇지. 그런 느낌인 거죠. 납득이 안 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둘의 유대관계, 특히 파우릭이 콜름에게 느끼는 유대감을 거의 사랑과 비슷하게 본다면 콜름은 좀 더 친절하게 납득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싸우다가 얘기한 건가? 모르겠어. 그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쵸.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은 콜름도 자신을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콜름도 이걸 설명하려니까 이게 안 돼요. 말로 설명이. 본인은 그냥 그러고 싶었던 건데 이게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어떤 이른바 이제 철학적으로는 이제 실존적인 문제에 부딪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실존적 문제에 부딪혀서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아주 콜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제 뒤에 나올 건데 일단 쭉 가보죠.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가치관이 대립합니다. 남은 인생 무의미한 수다로 허비하고 싶지 않다. 아니야, 그건 무의미한 수다가 아니라 즐겁고 평범한 수다야. 이 두 가지 가치관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설리번도 펍에 찾아가서 답답하니까 여동생이 콜룸에게 찾아가서 따집니다. 도대체 우리 오빠한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콜룸은 이렇게 말합니다. 파울릭은 사람 자체가 지루해. 그리고 나는 남의 삶은 지루함 없이 한 줌의 평화를 원해.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지루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나 이럴 줄 알았어. 완벽한 해설이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내 옆집의 대학원생이라는 채널에 가시면 그렇죠. 또 제가 게스트로 나가서 지루함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죠. 하는데 소유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들어주시면 더 영어가 이해가 좀 좋지 더 이해가 않을까요? 잘 되죠. 듣던지 말던지. 설명은 거의 지루한 데 완벽한 해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해설을 들을 수 있는 방송은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옆집의 대학원생 다들 들어가서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링크 남기겠습니다. 아무튼 좋았다. 네. 좋았다. 늘 좋았어. 아무튼 뭐여기서 설리번. 그죠. 이제 설리번하고 콜룸이 집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파우릭과 설리반이 집에서 파우릭과 설리반이 집에서 콜룸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 와중에 파우릭은 이 당나귀를 집안에 들이고 싶어요. 맨날 제니라는 당나귀에 제니라 이름을 붙이고 당나귀를 집에서 키우고 싶어 하는데 설리반은 집에서 똥냄새 난다고 당나귀고 가축은 좀 밖에서 키우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파우릭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거죠. 정이 많고 네. 누구하고 항상 함께 있어야 되고 소박한 사람인 거예요. 전 이 장면이 너무 웃겼거든요. 여기 파울릭의 최고 찌질하고 소심한 모습을 그렇지. 보여주는 장면인데 이거 눈썹이 이렇게 8시 20분 눈썹을 하고 내가 그렇게 재미가 없어. 그렇지. 내가 그렇게 재미가 없나? 근데 설리반이 아니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네가 그냥 착한 거라고 그렇지. 그러는데 너 그냥 다정한 거야. 근데 나를 왜 싫어하지? 사람들이 나를 왜 싫어요? 그게 너무 귀여워 어떻게 보면. 너무 웃기고 귀여운 면이 좀 있고. 또 앞에 부분에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콜룸이 너가 싫대 이랬는데 그 왜가 아니라 아니야 걔 나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해맑은 사람이에요 사실. 싸울 줄도 모르고 절대 콜룸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 그래서 갈등을 싫어하는 게 약간 저랑 되게 비슷한 사람 같습니다. 이러다 보면 언젠가 해결되겠지. 그 나이브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둘이 왜 그 친한 약간 거야? 부부 클릭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우리 아내 그냥 꽃 하나 사주면 다 돼. 이러면서 전혀 지금 꽃이 왜 그런 느낌. 파우릭도 비슷합니다. 맥주 한잔 하면 풀려. 오 맞다. 딱 그거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아니란 마음이 있는 거죠. 다음 장면은 이제 교회로 넘어가는데 교회에서 콜룸이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합니다. 고해성사하면서 내가 뭘 했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고해성사 내용이 뭐였지? 내가 파울이요? 콜룸이. 그냥 뭐지? 평소에 했던 그냥 인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다. 그래가지고 신부가 나쁜 마음을 먹었다는 게 남성에게 나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별거 아닌 내용이었죠. 네. 그 전에 파울릭이 신부한테 꼰질른. 그렇죠. 근데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파울릭하고 절교한 건 죄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콜룸이 꼭지가 돕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파울릭이 저한테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콜룸이 화가 납니다. 신부한테 이제 막 욕을 하고 서로 막 이제 난 더 이상 너의 고해성사 안 받아줄 거야 이러면서 서로 킹 어쩌고 법규를 주고받고서 그 장면이 재밌어. 법규를 주고받고 바로 다음 사람 들어오세요 하면서 고해성사 받는 맞다. 그 장면이 굉장히 재밌었죠. 이것도 이제 파울릭의 찌질함. 그렇죠. 파울릭은 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나 싫대. 왜 그럴까요? 왜 그러지? 그럴 리가 없는데. 화가 난 콜룸이 펍으로 찾아가서 파울릭에게 말합니다. 충격적인 말하죠. 앞으로 자네가 나에게 말을 걸 때마다 가위로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서 자네에게 줄 거야. 끼악. 그랬더니 파울릭이 귀를 의심합니다. 진짜예요? 에이 설마. 그랬더니 콜룸이 손가락으로
입을 닫으라는 표시를 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말을 걸면 이 인간도 아니다. 이런 느낌. 파울이 또 마을 주민한테 말해요. 내가 그렇게 지루합니까? 그렇게 지루한 거예요. 아니야, 자네는 지루한 게 아니라 성격이 좋은 거야. 근데 그런 말도 하죠. 근데 둘이 그렇게 어울리진 않았어. 자네가 콜룸은 왜요? 그랬더니 콜룸은 지적인 사람인데 자네가 그렇게 지적이진 않잖아. 이거 만담 보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지적이진 않지. 맞아.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손가락을 자른다는 게. 그렇죠. 보통 이제 마을을 떠난다던가 차라리 뭐 그런 식의 방법도 있는데. 난 진짜 자를 줄 몰랐지. 아니 이거 보면서 저는 여기서 손가락 나만 아는 손가락이 없겠구나. 네. 손가락 10개 언제 다 자르는 거야? 이 영화 언제 끝나? 뭐 이런 생각을 좀. 당연히 한 번에 시원하게 잘라서. 그렇죠. 제가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 전에 이제 도미닉이 아버지가 경찰관인데 아버지한테 가정폭력을 심하게 당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두드려 맞고서 길에서 마주쳐요. 파울릭과 설리반을. 그래서 파울릭은 워낙에 이제 정이 많은 사람이라 불쌍하니까 오늘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일단 좀 머물러 같이 저녁이나 먹자. 도미닉이 엄청 좋아합니다. 도미닉이 이 설리반을 약간 짝사랑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정확하게는 설리반을 짝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한번 하고 싶은데 마을에서 그래도 좀 젊고 예쁜 여자가 설리반인 거죠. 정확합니다. 도미닉이라는 애도 재밌는데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는 인물로 나오죠. 그래서 그 기댈 구멍을 찾기 위해서 이제 설리반한테 약간 찝쩍거리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도미닉이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저녁 시간에 도미닉은 쓸데없는 헛소리를 합니다. 설리반한테 왜 설리반 당신은 결혼 안 했어?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에 진정머리가 나서 뭐 성적인 얘기까지 갔던 그렇죠. 것 같아요.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런 질문들, 열받는 질문. 마을에 있는 상점에서 파울릭은 도미닉의 아버지 페더를 만납니다. 그 경찰관이죠. 페더를 만나서 약간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그렇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열받는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파울릭이 페더에게 지금 우리 집에 당신의 아들이 있다며 작작 좀 패라고 말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약간 창피를 주는 거죠. 맞아요. 면박을 주는 거죠. 그때 참지 못한 페더가 파울릭의 면상에 주먹을 꽂습니다. 그리고 당장 도미닉을 내보내서 우리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하죠. 페더의 주먹을 맞고 비참하게 쓰러져 있는 파울릭. 그걸 본 콜룸이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니까 파울릭을 일으켜 세워서 마차에 실은 후 함께 타고 갑니다. 이때 파울릭의 표정이 또 일품이죠. 드디어 콜룸의 마음이 풀렸나? 뿌앵. 드디어 날 이해해주나? 그 마음이 있으면 그때 바로 택도 없이 양갈래 길에서 콜룸이 마차에 내려서 홀로 떠납니다. 이게 연애 비유하면은 헤어져 놓고 자기가 헤어지자고 해놓고 갑자기 와서 막 토닥여줘 갑자기 그런 느낌인 거죠. 연애로 비유하면은 또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근데 이게 얘기 안 하고 넘어간 장면이긴 한데 그 도미닉이랑 파울릭이 처음 친해질 때 이제 막 같이 별 보면서 쓸데없는 소리 막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도미닉이 우리 집에 밀주 있는데 먹을래 하니까 그거 먹으면 아빠한테 뒤지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야 지금 우리 아빠는 자위를 끝내고 자고 있을 거야. 실제로 자위를 끝내고 자고 있었죠. 깜짝 놀랐어요. 온 나체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 이제 아저씨의 성기를 그니까요. 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충격적이었어. 그리고 나서 밀주를 먹고 둘이서 막 친구가 되려다가 이제 파울릭이 약간 광기에 미쳐서 약간 나쁜 얘기를 하니까 도미닉이 그 정도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갔다가 그 사건을 빌미로 파울릭이 페더한테 쳐맞고 그렇죠. 이렇게 오게 된 거죠. 네, 그런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그나마 좀 이렇게 재밌는 부분이긴 했어요. 맞아요. 비주얼적인 충격과 함께. 도미닉이라는 인물이 재밌어요. 영화를 보다 보면은 어디서 저런 배우를 살짝 나사 빠진 연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정서적으로도 발달이 좀 정서적인 발달도 좀 더딘 것 같아요. 좀 이성숙한 느낌이 있죠. 네. 정서 불안이 심하고. 그 이유도 곧 나옵니다. 그렇죠. 파울릭은 또 멍하니 집에 있습니다. 도대체 뭔지 몰라요. 콜룸이 왜 이러는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럼 그에게 유일한 그의 친구 당나귀 제니가 다가오고 파울릭은 제니를 데리고 다시 펍으로 향합니다.
또 펍에서 어김없이 콜룸과 마주치죠. 콜룸은 패더하고 대화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그 아일랜드 내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네. 패더가 자기 내일 본토로 갔다 온다. 그러니까 왜 가냐? 그랬더니 패더가 본토에서 내전 반란군들을 사형하러 간다. 내전 반란군의 사형을 집행하러 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되게 낄낄거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죠. 건들거리고 그러니까 되게 패더도 되게 별로인 거죠. 맞아요. 콜룸이 물어봐요. 내전 반란군 사형을 왜 집행합니까? 그랬더니 패더가 이렇게 말해요. 몰라요. 시키니까 하는 거죠. 돈 많이 준다던데 하면서 낄낄거리고. 패더와 이야기를 나누는 콜룸을 본 파울이 패더 같은 사람, 패더같이 별로인 사람하고도 대화를 하는데 나하고 대화를 안 해? 왜 저러는 거지? 하고서 다가갑니다. 콜룸에게. 그래서 그걸 본 술집 사장은 그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시오반을 불러오라고 도미닉에게 시킵니다. 시오반이 아까 설리반. 설리반. 네. 제가 잘못해왔군요. 시오반이 맞지 않아요? 시오반으로도 얘기하고 설리번으로도 얘기해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저기 발음이 좀 다른가 보다. 그런가 봐요. 설리번으로 통일하겠습니다. 네. 술집 사장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도미닉에게 빨리 설리번을 불러와 라고 시킵니다. 파울릭이 콜룸에게서 무슨 얘기를 하냐? 화를 냅니다. 지금 당신의 다정함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당신 옛날엔 다정했었잖아. 나이스했었잖아요. 지금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콜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정함은 영원하지 않지만 음악은 영원하다. 그러면서 17세기에 있던 모차르트의 음악은 영원하지만 17세기에 다정했던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다정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파울릭이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는 다정했었어요. 진짜 안 맞아.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야? 발을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근본적으로 그럼 얘네 둘은 왜 맨날 펍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었을까? 이거 안 맞는데. 어느 그러니까 순간 이제 한순간 안 맞아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할 일이 어쨌든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약간 콜룸이 혼자 현타가 온 거 아닐까요? 혼자 끙끙 참으면서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건가? 근데 내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 이게 인간이 사실 이유 없이 살아갑니다. 보통. 그렇게 콜룸이 파울릭하고 대화를 나누고 한 게 크게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 그냥 마을 주민이니까. 그거 이제 삶이 어떻게 보면 다 이제 거기서 거기니까. 다 그냥 우연적으로 겹치는 일들이 여기까지 불러온 거니까 그냥 마을 주민이니까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 사람도 괜찮고 하니까 그냥 대화 나눴다가 어느샌가 콜룸은 이유를 찾고 싶었던 거지. 내가 태어난 이유가 저렇게 파울릭하고 쓸데없는 얘기하려고 태어난 건가? 그런 고민이 어느 순간 들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콜룸이 중요한 말을 하죠. 술집으로 시오반이 찾아오고 시오반이 파울릭을 달래면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콜룸은 그렇게 떠나는 파울릭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이 제일 재밌었고 이제 다시 좋아질지도 모르겠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여지를 줘 자꾸. 그러니까 여지를 줘. 문제야 이게 사람들이. 아까 그 연인 얘기 듣고 보니까 재밌다. 사실 이 인간관계라는 게 한 번에 떼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쵸. 멀리 떨어지지 않는 이상 정말. 너무 가까워요 그리고 둘이. 그러니까. 자꾸 여지를 준다니까. 맞아. 이래서 이 대학교에서 CC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마주치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여지를 줘. 과 친구 태모서 막 얘기 듣고 야 근데 너 그러니까. 걔가 아직도 너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 계속 들리니까 피곤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갈가먹네요 갈가먹. 문제셨나요? 아니요 뭐 문제가 되기 전에 졸업을 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니 아무튼 야, 어디까지 했지? 야 그리고 다음 날 설리반이 베이컨을 사러 잡화점에 가는데 거기서 자신에게 온 편지를 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 본토 도서관에서 일자리를 제안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 잡화점 사장님이 아줌마가 무슨 내용의 편지인데 그래 본토로 오라는 거지? 그랬더니 막 설리반이 남의 일에 관심 좀 끄세요 하면서 대차게 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예, 설리반이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오빠를 두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존재 이유를 위해서 본토로 떠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시골 이 좁아 터진 섬 구석에서 오빠랑 함께 평생 늙어 죽을 것인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파울이 콜룸에게 다가갑니다. 한 5번쯤 다가갔죠 지금. 예. 파울릭이 콜룸에게 다가가서 전날 자신이 술 취해서 했던 말을 사과합니다.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연애로 비유하면은 헤어져가지고 얘는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내가 괜히 또 막 들이댔다가 아 미안해 하면서 미안해라는 말 하려고 한 번 더 만나는 그렇죠, 그렇죠. 카톡 한 번 보내는 거죠. 카톡 한 번 술 먹고 술 취해서 전화 한 번 잘못 걸었다가 그런 거를 빌미로 또 말 걸고 싶어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는 딱 그 느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연애가 보다 보면은 이제 슬슬 파울이기 좀 답답합니다. 아, 맞아요. 왜 저렇게까지 하세요? 약간 좀 간가고 무시하면 되는데 왜 저걸 지나치지 못하지 않은 그 답답함이. 제발 그만해. 야 적당히 좀 해라. 저런데 진짜 손가락 자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콜룸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왜 자신을 가만히 두지 못하냐면서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그랬더니 뭐 파울이 뭐 알았어요. 이제 진짜로 말 안 걸게요. 근데 새로운 곡은 잘 써져요. 열받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콜름이 그 손가락을 잘라서 파울이 집에다가 던지죠. 아 이걸 진짜 네, 자른다고. 그래서 굉장히 극적인데 문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뭐지? 하고 딱 봤는데 손가락이 있는 거죠. 그렇죠. 설리반이 그걸 보고는 기겁을 하면서 끔찍해. 파울이 또 참 대단한 게 그 손가락을 챙깁니다. 미련 그득. 그러면서 콜룸의 소중한 손가락인데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하면서 소중하게 상자에 보관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광기의 영역이 맞아요. 예. 어땠어요? 이렇게 약간 영화가 극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좀 극단적으로. 예고를 했잖아요. 난 진짜 자를 줄은 몰랐지. 당연히 진짜 자르지. 진짜. 이게 사실 실제로 이럴 수는 없겠지. 근데 어쨌든 영화적인 설정, 상징성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영화일 텐데. 연극이라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그쵸. 연극이라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죠. 손절을 하기 위한 것에 이제 장치로서 이제 손가락이 나온 거라고 이해를 하면 그렇죠.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콜름의 마음을 좀 더 이해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진짜 던진다. 놀라웠던 건 콜룸은 바이올린 연주자니까 손가락이 굉장히 중요한. 아 그쵸 맞아. 손가락을 자른다라는 것은 바이올린 연주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거의 진짜 목숨 걸고 손절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지혈을 어떻게 했을지 궁금하긴 하네. 애가 핥아주는 걸로 지혈을 한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싫어. 그런 디테일하고 넘어갑시다. 연극이니까. 연극이니까. 영화니까. 지금 너무 간질간질한. 걔가 보도콜리 걔를 키우는데 걔가 이제 콜룸의 손가락을 잘린 손가락을 핥아주는 그런 장면이. 그리고 그 와중에 설리반은 파울이 이해가 안 돼요. 저 콜룸의 손가락까지 챙기는 파울이게 저 마음이. 설리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그만 좀 해. 파울이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니, 설리반? 그냥 하지 마. 그래서 설리반이 콜룸을 찾아가요. 설리반도 답답하니까. 그래서 설리반이 콜룸에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우리 오빠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콜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냥 침묵해주면 돼. 그냥 내가 원하는 건 한 줌의 평화 그리고 침묵이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쇼반이 그런 콜룸의 말에 이렇게 대답해요. 그딴 거는 음악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당신이 하는 짓은 그냥 미련한 짓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고집쟁이들 정말. 콜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막연히 이 섬에 갇혀서 죽기만 기다리며 혼자만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닌가 두려워. 그리고 설리반은 나는 안 그런데요? 그랬더니 콜룸이 이렇게 말했죠. 아니야, 내가 봤을 땐 너도 그래. 잘 본 거죠, 사실. 그렇죠. 사실 저는 요즘 콜룸의 이런 생각이 좀 공감이 되긴 하거든요.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저도 어쨌든 뭐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면은 글을 쓰려고 막상 책상에 앉으려면은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 약속도 너무 많고 주말에 술자리도 가야 되고 그러려면 에너지 뺏기고 글이라는 게 한 번 앉아서 2시간 쓰면은 2장 나오면 좋은데 그게 2시간의 괴로운 시간이 있어야지 나머지 2시간 동안 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이제 괴로움을 숙성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한테 그런 이 콜림이 말하는 한 줌의 침묵, 한 줌의 평화를 줄 틈을 주질 않아요. 이놈의 사회가. 할 게 너무 많아.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진짜 과감하게 콜룸처럼 손가락으로 자르면서 다 끊고 조용한 시골에 처박혀서 글이라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알고 있죠. 글 처박혀서 쓴다고 글이 써지는 게 아니잖아. 하지만 콜룸은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파울릭은 다음 날 펍에서 콜룸과 대화하는 음대생을 봅니다.
질투를 나죠. 저 음대생 때문에 내 콜룸이 저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펍에서 나가서 걸어가고 기분 좋게 걸어가고 음대생한테 가가지고 미친 짓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당신 내가 저희 접합점에서 전보를 받았는데 당신 아버님이 저기 빵 배달차에 치여가지고 오는 일 하신대요. 그랬더니 그 음대생이 예 뭐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빵 배달차에 치여서 돌아가셨는데 같은 빵 배달차면 내가 그 빵 배달하는 놈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본토로 떠나버려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서 이 모함을 저지릅니다. 그럼 파우릭이 또 맥코믹 부인과 마주치는데 맥코믹 부인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이 달이 가기 전에 이니셜인의 2개의 죽음이 찾아올 거다. 그래서 너와 설리반이 아니길 빈다. 이런 말을 하죠. 이제부터 뭔가 심상치 않아집니다. 상황이. 네. 진짜 마녀 같은 느낌. 그렇죠. 예언자 같은 느낌도 나고. 그리고 나서 파우릭이 도미니카 대화를 하는데 도미닉이 파우릭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전에 콜룸과 당신이 싸웠을 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오늘이 제일 재밌었고 당신이 다시 좋아지게 생겼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콜룸이 또 해벌쭉합니다. 이제 드디어 오전 오해가 풀리고 우리 둘이 사이가 좋아지나? 그러면서 도미닉에게 내가 전에 음대생 거짓말해서 본토로 보내버렸다? 도미닉이 그건 좀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하면서 말을 다. 그러니까 이 파우릭도 그렇게 막 좋은 사람은 아닌 거야 사실. 맞아요. 근데 좋은 사람이려고 다정한 사람인 거지 선한 사람은 아닌 거죠 사실. 그 안 좋은 표현이긴 한데 꽃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대가리 해맑습니다 사람이. 이런 것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것도 사람이 해맑으니까 가능한 거죠. 좀 멍청하죠. 멍청하죠. 멍청하고 사실 그 멍청한 점 때문에 콜룸이 싫어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설리반은 고민이 많습니다. 본토로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저 멍청하고 순박한 오빠 곁에서 같이 살아줘야 되나? 내가 떠나면 오빠는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많은데 호수 건너편에 맥코믹 부인이 이렇게 씨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이쪽으로 와 손짓을 합니다. 설리반이 표정이 싹 굳어지면서 고민이 점점 더 깊어져요. 설리반도 그런 고민했을 것 같아. 내가 여기 남아있다가는 진짜로 죽음에 가까워질 수도 있겠다는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 네. 맥코믹 부인의 손짓도 그런 의미였을 것이고. 구질구질하다. 구질구질하죠. 근데 또 그런 설리반한테 도미닉이 와가지고 고백 공격을 고백 공격을 하니까 시오반이 굉장히 카인다 친절하게 돌려서 거절을 하고 싸이. 도미닉이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파우릭은 또 콜룸의 집으로 가죠. 이제 언제까지 가는 거야?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몇 번을 가는지 세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겠다. 한 7번쯤 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파우릭이 아까 희망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콜룸한테 가가지고 또 막 친한 척을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기가 지은 이제 음악 이니셜인의 벤시라고 하는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처음으로 약간 터놓고 대화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파울이 또 당당하게 갔었고 콜룸의 그 얘기를 들었었으니까 콜룸도 그냥 온 김에 되게 얘기를 좀 잘 해주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잘 풀렸다고 생각해가지고 펍에 가서 이제 저기 맥주 한 잔 미리 내가 해놓을 테니까 와라 얘기하고 그러면서 나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은 그 음대생 봉투를 안 돌려보내는 건데 내가 그 음대생한테 아버지가 빵 배달차에서 거짓말해서 돌려보냈거든요. 이따 봐요. 입이 방정이야. 아우 진짜. 투명한 유리구슬. 이게 궁금했어.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은 여기서 잘 해결됐을 수도 있었을까? 그건 아니었을 것 같긴 해요. 그건 근데 이제 같긴 하죠. 이제 감독도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면 안 끝나겠는데? 이러다가 진짜로 3시, 5시간 동안 손가락만 자르다 끝나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작두 같은 가위를 바라보니까 보더콜리가 그걸 갖고 나가요. 맞아요. 주인이 뭘 할지 아는 거예요. 근데 따라 나서서 가져오고 문을 쾅 닫아버리죠. 그렇죠. 파우릭은 기분 좋게 펍에 가서 기다립니다. 맥주 2잔 시켜놓고 왜 맥주 2잔이야? 콜룸이랑 잘 됐어요. 콜룸 곧 올 거예요. 해맑게 기다리는데
콜룸이 오지 않고 설리반을 찾아옵니다. 오빠 여기서 뭐해? 콜룸 기다리고 있어. 또? 그만해 이제 좀. 아니야 잘 해결됐어. 설리반이 진지한 표정으로 해야 될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집으로 좀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콜룸이 파울에게 물어보죠. 뭐 무슨 일인데? 설리반이 말합니다. 나 이 섬을 떠나서 본토에서 일하게 됐어. 충격받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그럼 나는 어떻게? 그런 얘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가서 무슨 일 하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여기서 자기중심적이에요. 애기. 미성숙한 느낌이 있죠. 그런데 또 이제 또 쿵 소리가 그렇죠. 쿵 소리가 한 번만 들리지 않습니다. 4번이 들립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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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근데 이제 집에는 없었어요. 두 사람은 돌아가는 길이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콜룸과 마주치는데 손가락이 모두 잘린 콜룸이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보고 이제 설리반이 지긋지긋하다고 짐 싸서 바로 이제 도망가고 런각을 잡고 바로 튀어버리죠. 예. 그리고 이제 콜룸은 파우릭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절망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시오반을 마주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파우릭은 이제 당나귀 제니가 콜룸의 손가락을 먹다가 이제 목에 걸렸는지 사망했다는 걸 알게 돼요. 목에 걸린 것 같아요. 손가락이 길쭉하고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니를 마당에 묻어주면서 예. 파우릭도 각성을 하게 되죠. 흑화했습니다. 이제는 다 홀로 남게 된 거죠. 자기 주변에 있던 다 사라지고 콜룸도 사라지고 설리반도 사라지고 이제 제니까지 모든 걸 잃은 남자가 돼버린 겁니다. 아기 파우릭이 악의 파우릭으로 그렇게 베이비 바뀐 거죠. 파우릭이. 좋다. 응애 나 악의 파우릭 이렇게 이제 데빌 파우릭, 악의 파우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흑화한 파우릭이 등불을 들고 콜룸의 집에 찾아갑니다. 뒤졌어요. 콜룸은 집에 없었고 펍에 있었고 걔한테 널 죽이진 않을게 하는 말을 한 후 펍으로 향합니다. 이제 음대생들 콜룸은 음대생들이랑 이니셰린의 벤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연주를 하고 콜룸은 이제 그 다 잘린 손으로 이렇게 막 지휘를 하고 있고. 그래서 파우릭은 콜룸한테 가가지고 너 때문에 제니가 죽었다. 나는 그리고 내일 2시에 니네 집 불태울 거니까 밖에 있든지 집 안에 있든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하고 웬만하면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걔는 죽이기 싫으니까 꺼내놔라. 얘기를 선전포고를 하고 집으로 가죠. 그렇죠. 여기서 콜룸은 진심으로 미안해해요 파우릭에게. 자신의 손가락 때문에 제니를 얼마나 아꼈는지를 아니까 제니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하니까 진심으로 미안함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 장면은 시오반이 헷갈리죠. 설리반이 파우릭에게 편지를 설리반이 파우릭에게 보낸 편지를 읽는 장면인데 편지의 내용엔 여기 본토는 내전이 거의 다 끝나서 상황이 괜찮다며 자신의 방에 침대가 하나 남으니 이곳에 와서 그 지긋지긋한 콜룸하고 이제 사이 좀 끝내고 새 삶을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적혀있지만 파우릭은 그 편지를 무시하고 기어코 장작과 기름을 가지고 콜룸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곳을 떠날 수는 없어.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걔가 집 밖에 있는 걸 본 파우릭 콜룸의 집에 장작을 쌓고 기름을 부은 후 등불을 던져서 불을 붙입니다. 걔를 싣고 떠나려고 하는데 미련이 남아서 집안을 다시 보니까 그 안에 콜룸이 있다는 걸 알아요. 사뭇 망설입니다. 그러다가 망설임 끝에 그냥 떠나버립니다. 진심으로 콜룸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까지 안 가죠. 그냥 감정. 그쵸, 그냥. 감정적으로는 거기서 떠날 수밖에 없는 콜룸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거 와가지고 거기서도 미안해요. 그러지 말고 나와. 이럴 수는 그쵸, 없는 거죠. 맞아요. 제니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버튼을 건든 거죠. 또 그러면 영화 안 끝나. 안 끝나, 절대 안 끝나. 미안해. 오케이. 죽으라며. 이러고 또 써. 이제 영화는 절정을 향해 지났습니다. 절정은 지났지 이미. 아무튼 그리고 파우릭은 설리반에게 답장을 합니다. 내 삶은 이니셜이엔 있어. 그리고 도미닉 걱정은 하지마. 도미닉은 호수에 빠져서 자살했거든. 자살했단 말은 없었어. 호수에 빠져서 죽었거든. 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장면이 이래서 그때 이제 이 장면이 나오는데 페더 경관이 파우릭이 집을 불태운다고 하니까 파우릭 콜룸이 집을 불태운다고 하니까 파우릭 집으로 막 가요. 근데 그 앞에서 맥코믹 부인과 마주칩니다. 맥코믹 부인이
약간 음산한 미소를 지으면서 페드에게 손짓을 따라와 이런 손짓을 하죠. 호수로 따라갔더니 거기서 물에 빠져서 죽은 도미닉의 시체를 보여주고 페더가 어떤 감정적인 표정을 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좀 넘어갔는데 도미닉이 그런 좀 발달에 문제가 있는 건 페더가 이제 도미닉을 성폭행했기 때문에. 맞아요. 성폭행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네. 폭력뿐만 아니라 성폭행까지 으악. 한 거죠. 최악의 아버지죠. 최악의 아버지고 그리고 모든 걸 잃은 파우릭은 절대 혼자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 모든 집안의 모든 가축을 다 집에 들입니다. 말이며 소며. 그래서 이제 아무도 없어. 텅 빈 설리반의 침대를 바라보면서 가축들과 함께 잠이 듭니다. 다음 날 파우릭은 그 콜룸의 개와 함께 바닷가로 나섭니다. 근데 그곳에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살아있는 콜룸과 마주칩니다. 이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눠요. 콜룸은 당나귀에 대해 사과합니다. 당나귀를 죽인 건 잘못됐네. 하지만 여기서마저도 둘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진 않아요. 진심으로 어떤 마음이었고 그런 대화를 나누지 않고 그냥 그저 더 이상 본토에선 총소리가 들리지 않는군요. 그러면서 파우릭이 자리를 떠나고 콜룸은 파우릭에게 자신의 개를 돌봐줘 고맙다는 말을 하고 파우릭은 언제든지 개를 부탁하라는 말을 하며 헤어집니다. 또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걸 또. 전 그랬어요. 이 영화를 너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강 작가님. 예. 그 부분이 왜 그런가 이젠 좀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네. 좀 해석을 해야지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영화가 다루고 있는 게 실존적인 문제라고 봤어요. 그런 거죠.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다 우연히 그냥 태어났다라는 사상에서 기반되는 것인데 이 우연히 태어나가지고 삶의 이유가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파우릭은 그렇게 살아가는 인물인 거예요. 그냥 우연히 던져져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다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물이고. 피투성. 그렇죠. 그래서 피투성이 나옵니다. 세계에 던져졌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전부 다 세계에 던져진 이유 없이 던져진 존재들인 겁니다. 태어남 당했다. 그렇죠. 태어남 당한 거죠. 태어남 당해서 살다 보니까 콜룸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삶의 이유를 찾고 싶었던 거죠. 그 삶의 이유를 찾은 것이 음악이었고 반면에 파우릭은 삶의 이유를 다정하면서 찾은 겁니다. 그냥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그냥 즐겁게 그냥 평범하게 태어난 거 그냥 즐겁게 살면 되는 거지. 뭐 태어났는데 뭐 이유가 있어. 이유 없이 사는 게 뭐가 중요해. 하는 그런 의미예요. 두 가지 정체성이 충돌하는 것이 그 인간 사회의 전반적인 큰 구조를 다 그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네 가지 선택지가 나온다고 봐요. 그런 실존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첫 번째는 파우릭적인 선택이죠. 그냥 뭐 어떻게 하라고 우연히 던져진 거 그냥 재밌게 살면 되지. 평범하게 살면 되지. 그게 뭐가 중요해? 뭐가 문제야? 삶의 이유가 뭐가 중요해? 다정하게 살면 되지. 하면서 계속 거기서 정체돼 있고 회피하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삶이 선택지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콜룸의 선택지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든 삶의 이유를 찾을 거야. 내 실존적인 이유를 찾을 거야.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그전에 있던 우연성으로 쌓아졌던 것들을 다 단절하려고 하고 자기만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선택지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설리반이죠. 어떻게 보면 설리반의 선택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는데 그 공간을 떠나는 겁니다. 환경을 바꾸는. 그렇죠. 환경을 바꾸는 선택지가 있을 것이고 네 번째는 자살이죠. 그냥 다 끝내버리는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그 선택지 네 개를 아주 심플한 방식으로 동시에 가장 지독한 방식으로 보여줬다는 데에서 이 영화를 좀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이제 연극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가 안 떠오를 수가 없었는데 그렇죠. 같은 부조리극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게 택하고 있는 방식이 이제 속격 효과라고 해서 관객들을 소외를 시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면은 재미없게 만드는 거죠. 지루하게 그렇죠. 만들어버려요. 일부러.
사실 이니셜인의 벤시라는 제목도 그런 맥락에서 붙인 것일 것 같고 사람들을 일부러 아예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낯설게 만드는. 예. 근데 이제 연극이라는 매체는 이제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위 문화? 메인 컬처에 해당한다면 영화는 그래도 서브컬처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다면은 영화에서는 어느 정도 오락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게 이제 저의 포인트였고 그냥 취향적인 문제인 거예요. 무대에서 봤으면 무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약적인 공간에서 압축적으로 좀 큰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손가락을 자른다.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안 한다는 그 상황이 주어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영화를 봤을 때는 혼란이 있긴 하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방식, 전개 방식 익숙하지 않으면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어땠어요? 저도 희곡이 원작이라는 거를 알고 봐서 그나마 좀 상상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무대에서 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 행동 반경이 이제 짧은 것과 뭐 이렇게 인물이 이렇게 몇 명 안 나오고 한 것과 아까 말한 것처럼 갑자기 말을 안 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설정 같은 것들이 이제 무대로 봤으면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갔다. 근데 이거를 보러 왔다. 했을 때 접했을 때는 많이 낯설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 지식 없이 봤을 때는 좀 낯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래도 저는 그 파우릭과 콜름의 성격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큰 맞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의외로 끌고 나가는 힘이 있고요. 이렇게 뭔가 되게 별거 없고 뻔한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은 뻔하진 않지. 별거 없는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끌고 나가는 이야기의 힘이 있고 그 배우들의 연기를 잘합니다. 특히 이 파우릭을 연기한 콜린 파렐이라는 배우가 그 눈썹 연기가 정말 일품이죠. 그리고 콜룸 마티스 배우도 연기를 잘하시고 네. 그런 부분에서 생각보다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연극 얘기가 계속 나와서 조금 더 얹자면 예. 한국도 그 내전이 있었잖아요. 네네. 있었죠. 굉장히 비슷한 내용의 희곡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산허굴이라든지 함세덕의 산허굴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영수의 혈맥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 작품들은 비슷해요. 지긋지긋한 한 마을, 한 가족의 역사를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그 젊은 세대들이 그래 난 여길 떠나야지 로 마무리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네. 결국에는 이 지긋지긋한 전쟁의 상처, 내전의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고 있다 보면 나아갈 수 없다. 그렇죠. 이거를 버리고 나왔을 때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 새로운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는 그 내전에 대해서 그려내는 방식, 혹은 민족적 아픔에 대해서 그렇죠. 그려내는 방식들이 이제 조금 자연스러운 문법처럼 이 연극계에 존재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 아일랜드가 처한 상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아일랜드 내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이거 알고 보면 영화가 좀 더 재밌어요. 짜잔. 네. 아일랜드 내전 언제 있었냐? 1919년부터 1921년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내전이 벌어졌냐면은 그 전에 한 1세기 정도를 영국이 아일랜드를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20년쯤에 아일랜드의 독립이 담긴 영국 아일랜드 조약이 체결이 됐다고 해요. 1차 세계대전. 그렇죠. 세계대전이 끝나고 맞겠죠? 중인가? 넘어갑시다. 어쨌든 그쯤에 예. 근데 문제는 그 조약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북아일랜드의 6개 주는 영국 영토에 속한다. 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야 그래도 이 조약을 일단 체결하고 훗날을 좀 도모해보자 하는 두 팀이 나뉩니다. 그래서 훗날을 도모하자는 쪽이 아일랜드 자유국이었고 그 사람들이 정부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야 이런 조약 택도 없다. 말도 안 된다. 완전한 독립이 필요하다. 싸우자 하는 쪽이 아일랜드 공화국 줄여서 IRA라고 하는 이 두 쪽으로 이념이 나뉘어서 내전을 벌였다고 해요. 네, 사망자가 한 2,000에서 5,000명 정도로 추정되고요. 결국에는 아일랜드 자유국이 승리해서
현재는 아직까지도 북아일랜드는 영국령이라고 합니다. 이게 딱 월드워 1차 대전이 끝난 직후네요. 18년에 그럴 것 같아요. 1918년에 끝났고 직후에 있었던 일이고 사실 한국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제 분리 독립이냐 아니면 완전 독립이냐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게 그런 사단을 벌였었죠. 네. 좀 닮아 있는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있다. 그런 내전을 저 멀리 이니셰린의 섬에서 바라보면서 그 이니셰린이라는 작은 섬에서 안에서도 벌어지는 그 작은 내전을 다룬 영화다라고 보는 것도 영화를 이해하는데 되게 재밌게 이해할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재밌네요. 네. 그 이런 지루한 영화, 지루한 연극들이 영화를 볼 때는 고통스러운데 다 보고 났을 때는 이제 떠들 수 있는 어떤 곱씹어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잖아요. 나름 장르가 코미디더라고요. 난 웃겼는데. 그래요? 캐릭터가 너무 웃겼어. 난 파울이 콜룸한테 갈 때마다 너무 웃겼어. 그렇게 봤어야 되는데. 쟤 뭐야 저거? 땅따당 이런 BGM이 없을 뿐이지. 가가지고 해맑게 가가지고 블랙 코미디구나. 죽어요? 이런 말 한 거지 너무 웃기고 내가 지루하니? 이런 말 한 거지 너무 나좀 웃겼고 제가 뭔가 인간관계에 너무 지긋지긋한 상태에서 봤나 봐요. 잠깐 얘기를 나눠볼까요 그러면? 나는 그래도 콜룸이 이해가 된다. 아니면 나는 그래도 파울릭이 좀 더 이해가 된다. 저는 완전 파워릭 쪽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누군가 나를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해와랑 또 술 마셔? 이럴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약간의 반성을 하게 되는. 물론 전 이렇게까지 질척거리진 않았지만 좀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사람 좋아 약간 이런 파라 사람 없으면 안 되고 싸우면 싫고 약간 이랬는데 갑자기 친구가 나 오늘 이번 달에는 일을 해야 돼서 널 만날 수가 없어. 그러면 서운하고 살짝 서운하고 나 빼고 노는 거 싫어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 느낌? 어떻습니까 소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 볼 때는 사실 파울릭의 입장에서 보긴 했어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게 그리긴 했어요. 그리고 일단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그런 거니까 답답하니까. 근데 이제 다 보고 나서 생각하는 지금의 저와 잘 맞는 느낌은 이제 설리반. 설리반처럼 이제 요즘엔 혼자 있고 싶더라고요 좀. 사실 아예 멀리 떠나버리는 게 답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저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한마디와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까 해요.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빠니보틀의 유튜브에서 저기 그 어디야 아이슬란드 편을 재밌게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비슷한 경관을 더 좋은 카메라로 잘 표현해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시각적인 도파민 디톡스를 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약간 나는 콜룸 쪽인가 나는 파워릭 쪽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좀 이상한 영화가 보고 싶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좀 이상한 영화에 한번 도전해보겠다. 한거는 이상한 영화 치고는 재밌는 영화니까 한번 도전을 해봐도 좋지 않겠나. 나는 이니셜의 벤시를 얼마 전에 봤어. 나는 요즘 이니셜의 벤시한 영화 재밌게 봤어. 라고 영화제가 말할 수 있고 아일랜드 내전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어떤 지적 허영심을 채우고 싶으신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한마디로는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지긋지긋하지. 네,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전망대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다음 시간에는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